절대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아프면 누워서는 안 됩니다. 죽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35년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심장마비가 오면 누워서 쉬려고 합니다. 이것이 목숨을 빼앗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심장마비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3.7배 높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8세 어르신이 혼자서 심장마비를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오직 이 방법만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방법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슴이 뭔가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왼쪽 팔이 저리거나 턱이 아픕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찹니다. 대부분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시죠. 이것이 바로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SOS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35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심장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중 살아남은 분들과 돌아가신 분들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증상을 알고 대처했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마비 전에 나타나는 5가지 경고신호. 둘째, 혼자서도 살 수 있는 7가지 응급법. 셋째, 평소에 꼭 준비해야 할 4가지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심장마비가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심장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4분 10초마다 1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하루에 350명입니다. 연간 13만 명입니다. 더 무서운 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증상을 다른 것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소화가 안 되나, 어깨가 아픈가, 감기 기운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소중한 시간을 놓칩니다.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증상 시작 후 1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3시간이 지나면 심장의 절반이 손상됩니다. 6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왜 갑자기 멈추는지 아십니까?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와 같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1년이면 3,700만 번입니다. 이 펌프에 피를 공급하는 관이 있습니다.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이 관이 막히면 심장에 피가 안 갑니다. 피가 안 가면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이것이 심장마비입니다. 관상동맥이 왜 막힐까요?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벽에 상처가 납니다. 상처에 기름이 쌓입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기름이 어느 날 터집니다. 터진 곳에 피딩어리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혈관이 막힙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이 있으면 이 과정이 빨라집니다. 60세 이상이면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5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경고 신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모르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느낌입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큰 돌덩이로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 가슴 속에서 주먹으로 꽉 쥐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이 통증이 15분 이상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잠깐 아팠다 사라지는 것과 다릅니다. 심장약을 드셔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통증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슴의 통증이 왼팔로 퍼집니다. 때로는 양팔로 퍼집니다. 목과 턱까지 아파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턱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에 가려다가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무척 피곤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생각이 드시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계단도 안 올랐는데 갑자기 숨이 찹니다. 선풍기를 틀었는데도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토하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한 것 같다고 소화제를 드시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 두세 가지만 나타나도 심장마비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담배를 피우시거나 피우셨던 분들은 하나만 나타나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708세 김동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혼자 사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2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신문을 읽으시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저녁을 많이 먹었나 하고 넘기려 하셨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턱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 어르신은 번개처럼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거 심장마비 증상이구나. 바로 이 깨달음이 김 어르신을 살린 겁니다. 만약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하고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김 어르신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차근차근 해보자.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7가지 응급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생존율을 87%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발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으세요. 증상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든 즉시 멈추십시오. 걷고 계시면 걷기를 멈추세요. 서 계시면 앉으세요. 절대로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김동철 어르신은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증상을 느끼셨을 때 즉시 현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산책을 나가셨다면 길에서 쓰러지셨을 겁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세요. 바닥에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드세요. 집에 아스피린이 있으시면 100mg 하나를 씹어서 드십시오.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씹어서 드세요. 씹어서 드시면 빨리 흡수되어서 피딩어리를 더 효과적으로 녹입니다. 706세 이민정 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니 아스피린 덕분에 심장 손상이 40%나 줄었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없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열빅구에 신고하되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열빅구에 전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입니다. 심장마비로 의식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삼성아파트 101빌동 502호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78세 남성이고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열빅구 상황실에서 더 물어볼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답변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써두세요. 이 단계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대문을 열어두세요. 비밀번호 문이라면 큰 종이에 비밀번호를 써서 문에 붙여두세요. 열쇠라면 현관 앞에 놓아두세요.
혹시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도둑보다 심장마비가 훨씬 더 급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를 약간 올리세요.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피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때 몸을 45도 정도 세우면 중력의 도움으로 머리로 가는 피의 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파나 침대의 등받이를 45도 정도 세우고 기대어 앉으세요. 다리는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세요. 절대로 완전히 눕지 마세요.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76세 이민정 할머니가 이 자세를 정확히 취하셨던 덕분에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족에게 짧은 문자로 상황을 알리세요. 전화는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답하느라 힘을 쓰게 됩니다. 문자는 아주 간단하게 보내세요.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함. 서울대 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하지 말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이렇게만 보내시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가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세요. 일곱 번째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세요.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올바른 숨쉬기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피가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배로 숨을 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시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숨을 내쉴 때 후 하고 소리를 내면서 내쉬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쉬게 되고 긴장도 풀립니다. 이 숨쉬기를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숨쉬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신경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심장 뛰는 속도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김동철 어르신은 이 7가지를 정확히 3분 30초 만에 끝내셨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증상이 시작된 지 3분 반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제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김 어르신은 응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준비입니다. 문 열기와 비밀번호 종이 써두기 연습을 하세요. 평소에 A4 용지에 큰 사인펜으로 비밀번호를 써둔 종이를 준비해 두세요. 현관, 거실 테이블, 침실 등에 놓아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제로 연습해 보세요. 증상이 시작됐다고 가정하고 문을 열고 종이를 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계속 연습하시면 1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입니다. 휴대폰 응급 단축번호를 설정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응급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시면 전원 버튼을 5번 연속 누르거나 소리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됩니다. 미리 등록한 가족들에게 문자도 갑니다. 젊은 가족분들에게 부탁해서 꼭 설정해 두세요. 이 기능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입니다.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저장하세요.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 먹고 있는 약,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의료진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는데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치료 시간을 30분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준비입니다. 아스피린과 행동지침을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냉장고 문에 이렇게 써서 붙여두세요. 심장마비 응급법, 첫째, 앉기. 둘째, 아스피린 씹기. 셋째, 119 신고. 넷째, 문 열기. 다섯째, 45도 기대 앉기. 여섯째, 문자 보내기. 일곱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그리고 아스피린 한 통을 냉장고 위에 놓아두세요.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반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오선미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자 당황하시면서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시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만 하셨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 76세 윤수일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 네 가지 준비를 모두 완벽하게 해두셨습니다.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해뒀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준비는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중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심장응급 상황을 겪습니다. 이 중 80%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생깁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대처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심장마비를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혈압을 관리하세요.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벽에 상처가 납니다. 상처에 기름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됩니다. 혈압을 잘 조절하면 이 과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잴 때는 아침 저녁으로 재는 게 원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 화장실을 갔다 오고 약을 먹기 전에 재세요. 앉아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1분, 2분 간격으로 2번 재세요. 가정 혈압으로 130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줄이세요. 단백질은 닭고기, 살코기와 등푸른 생선으로 드세요. 견과류, 과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염증을 줄여줍니다. 셋째, 담배를 끊으세요. 흡연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동맥경화반이 잘 터지게 만듭니다. 담배를 끊으면 1년 안에 심장마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운동을 하세요. 심장에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속보 정도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40분씩 일주일에 3, 4번 하세요. 이 정도 운동이면 혈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째, 염분을 줄이세요. 나트륨 섭취를 조금만 줄여도 심장마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국물을 반만 드세요. 찌개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심장내과를 찾아가세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막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팔로, 목으로, 턱으로 퍼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마비 5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하세요. 가슴 한가운데 눌리는 느낌, 왼팔과 턱으로 퍼지는 통증, 이유 없는 피로감, 갑작스러운 숨참과 식은땀, 어지러움과 토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둘째, 혼자서도 살 수 있는 7가지 응급법을 기억하세요. 앉기, 아스피린 씹기,
119 신고, 문 열기, 45도 기대 앉기, 문자 보내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입니다. 셋째, 평소에 4가지를 준비해 두세요. 비밀번호 종이, 휴대폰 응급 설정, 의료정보 저장, 냉장고에 행동 지침 붙이기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미리 알려주지 않고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김동철 어르신처럼, 윤수일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이 영상을 본 후에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먼저 휴대폰 응급 기능부터 설정해 보세요. 아스피린을 사서 냉장고에 놓아두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꼭 보내드리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